네, 매년 조사를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년도분을 이제 올해 발표를 하는 거고요. 이제 2020년도분은 2021년도에 주거 실태 조사가 발표가 될 겁니다. 이 주거 실태 조사를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 되는 법은 없죠. 그렇다면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 비율과 보유는 하고 있지만 내가 거주는 안 한다, 그 주택에. 그렇다는 얘기는 임차 비율이라는 얘기겠죠. 임대차 비율이 그만큼 얼마만큼 되는가. 이 비율을 알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거를 어떤 형태로 지금 이제 주거를 하고 있고 또 향후에 어느 정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며 또 준비되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전국적으로 수도권 뭐 지방 다 연결됐을 때 어느 지역으로 그 인구 분포가 더 많은가 뭐 당연히 뭐 이거는 다 아실 내용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거 종합 계획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주거 정책도 현재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작년도 기준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주거 실태 조사를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뭐 자가 점유율과 자가 보유율, 자가 점유율은 본인의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실제적으로 1가구 1주택이 대부분이겠죠.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택에 점유하는 비율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만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들은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각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같이 합쳐져서 복수 선택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이 보유 비율과 점유 비율은 객관적인 뭐 수치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이나 수도권이나 광역시 도지역을 봤을 때 도지역은 68.8% 정도 실제적으로 2006년도보다는 5% 정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역별 자가 점유율, 실제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갖고 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도 좀 높아졌죠. 55.6%에서 60.4%대까지 높아졌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좀 높아진 수치는 맞습니다. 그래서 54%대에서 58%대까지 높아진 건 맞고요. 약 한 4%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자가 점유율이 2010년도 기점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 현재 50%대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가 점유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나는 내 집에 살지 않고 나는 현재 임대를 들어가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율은 다 자가 보유율로 들어갈 겁니다. 집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거주하지 않는 비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시장을 보게 되면 자가 점유율과 보유율이 얼마만큼 되는가에 따라서 임차 비율과 자가 비율, 특히 이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택에 거주하고 또 현재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율이 해당될 테니까 그 보유율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또 어느 정도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잡힙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자가 점유율은 한 10년, 한 13년 정도 기준 봤을 때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동안 이 자가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죠.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자가 보유율, 이 비율은 자가 점유율과 중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61%대에서 61.2%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자가 점유율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6년도 기준으로 56.8%에서 다시 54.1%로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죠. 자가 보유율이 떨어졌다. 그 얘기는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을 했다라는 결론도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한 채만 갖고 있고 나머지 두세 채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6.8%에서 54%대까지 떨어진 걸 보시게 되면 자가 보유율이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현재 그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실제 물론 또 이제 집을 또 팔아야 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팔 수도 있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의 주택은 현재 처분을 한 비율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도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자가 보유율이 높아졌고요. 또 도지역 같은 경우는 71.2%까지 높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주택을 더 투자를 해서 더욱더 보유하려고 할 테고요. 그 보유한 주택은 당연히 임대시장으로 현재 편입이 될 테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의 변화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유형태 비율을 보게 되면 자가냐 전세냐 또 보증금이 있는 월세냐 봤을 때 당연히 200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쭉 보게 되면 55.6%가 자가 비율이었는데요. 58%대까지 좀 오른 걸 보실 수 있죠. 내 집을 갖는 사람들이 그만큼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집에 거주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세 비율은 2006년도 아니 2010년도보다는 많이 소폭 좀 비율이 줄어든 편입니다. 당연히 현재 전세 비율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현재 자가 비율로 전환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에서 다시 매매가 되면서 내가 보유하는 주택 비율이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세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는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을 찾을 수는 있으나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월세 비율이 많아질 테고요. 또 이 부분에서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들 비율이 많이 줄은 걸 보실 수 있죠. 이 비율은 당연히 매매 수요로도 전환이 됐지만 전세에서 다시 월세 수요로도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상황과 현재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 뭐 이것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전세 비율이 줄었다고 해서 당연히 현재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절대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월세 비율도 그만큼 또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양분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 현재 보유 수요로 넘어가는 수요가 있는 반면에 월세 수요로 또 현재 하락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차 가구 중에 전세 및 월세 비율을 보더라도 푸른 색깔이 현재 전세 비율이고요. 붉은 색깔이 월세 비율입니다. 봤을 때 교차되는 시점이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앞뒤가 위아래가 바뀌었죠. 그랬을 때 전세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현재 55%대까지 차지했던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수요들이 당연히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을 테고요. 거기에 따라서 월세 비율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셔야 되고요. 또 2012년도부터 쭉 현재 2016년도까지 그렇게 녹록한 어떤 경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2014부터 16년도까지 비중을 봤을 때 굉장히 격차가 커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보다는 현재 월세 수요가 월등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게 현재 지속적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현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현재 어려움을 또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전세로 현재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전세 보증금을 빼서 다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소득이 얼마만큼 돼야 집을 살 수 있는가 봤을 때 연소득 대비의 주택가격의 비율을 봤을 때는 몇 배가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을 나누어서 보는 거고요. 각 지역별 주택가격 평균치를 내서 얘기했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5.5배 정도 됩니다. 5.5배. 5.5배가 내 소득의 5배 정도는 있어야 실제적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주택 가격 자체가 내 소득의 5배 이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소득이요. 또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6.8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나 뭐 기타 지역 같은 좀 작겠죠. 거기에 월소득, 한 달에 벌어들인 소득 대비 내가 월세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현재 수도권 지역이 실제적으로 20%대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임대료가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임대료가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별로 봤을 때도 계속 임대료가 싼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현재 월세 수요도 그만큼 만들어내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도 16.3%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12.7% 정도, 16% 정도 되고요. 도지역이 한 12%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을 현재 내가 마련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봤더니요. 2006년도에는 8년, 그리고 2019년도엔 6.9년 정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소유한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건 통계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치가 조금 얘기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평균치를 낸 통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통계를 내서 합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는 잘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10년 이상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조건상 입지가 좋은 지역은 더욱더 시간이 오래 걸릴 테죠. 또 점유 형태가 현재 어느 정도 점유 형태별 내가 얼마나 거주하는가 봤더니 실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7.7년 정도 거주하고요. 거기에 임차, 월세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그리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정도 갖고 있다가 내가 처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보유기간이 10년 넘어가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역별로 봤을 때도 전국, 현재 수도권, 광역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수도권 지역은 당연히 6.3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도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그러니까 6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보유한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가 뭐냐? 조금 재미있는 사실은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비율이 42.6%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전에 직주근접이라든 학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움직인다는 비율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하고 지역적인 역경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한다. 거기에 두 번째가 직주 근접, 직장 학교, 직장 변동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30.8%. 그리고 분양받은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가 27.2%. 교통이라든가 문화, 공원 녹지 등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가 23.9%.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뭐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요. 자녀 교육이나 교육 환경 때문에 움직인다는 비율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이제는 그 지역의 여건들, 그 주택 자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적인 여건, 설비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양상을 보실 수 있고요. 점유 형태 변화도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봤을 때 붉은색 라인이 현재 주거 상향 이동, 주거가 현재 상향으로 이동하는 부분이고요. 푸른 색깔 부분은 주거 하향 이동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월세 같은 경우도 하향 이동 비율이 많죠. 당연히 월세가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전세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가 비율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현재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가 현재 자가가 20.8%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시는 31.5%. 당연히 수도권 지역, 집을 갖고자 하는 지역에는 내가 집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당연히 자가, 전세, 월세 봤을 때도 현재 월세 지원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도 조금씩 더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연령대별 주거 실태를 보게 되면 청년, 신혼부부, 고령 가구 쭉 봤을 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청년 같은 경우도 또 주거 안정성이라든가 자가, 전세, 월세 비중이 얼마 되는가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봤을 때 청년 같은 경우는 17.2% 정도가 자가, 또 현재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49.3%, 그리고 현재 고령 가구 같은 경우는 76.9% 정도가 자가 비율이고요. 실제적으로 주거 비용이 현재 5배 정도 해당되는 청년 가구,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거의 마찬가지로 5배에서 5.5배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주거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또 현재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거 정책은 또 바뀔 테고요. 지금보다 더 개선된 정책들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집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많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